자, 2025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지구과학원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1번 가와 나는 건열과 연은 순서 없이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가가 바로 물결 모양인 연은, 그리고 나가 갈라져 있는, 현재 건조해져서 현재 수축하면서 갈라짐이 생긴 바로 건열이 되겠지. 자, 그러면 기억, 가는 건열 틀렸고, 나는 여감층보다 이암층. 이암층이라는 것은 바로 이암. 현재 점토가 추가되는 거고, 여감은 자갈이 많은 거지. 자, 그런데 건열 같은 경우에 이런 세부적인 구조가 나타나려면 바로 점토, 입자가 작아야지만이 잘 형성됩니다. 이들이 현재 건조해지면서 수축하면서 그 갈라짐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자갈자갈이 만약 여감이었다면, 자갈이 많다면 이런 갈라짐 구조를 잘 만들기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건열은 일반적으로 입자가 작은 점토, 주로 점토일 때 잘 만들어진다. 자, 디귿. 가와나 지층 역전 여부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적 구조, 연과 건열, 사층리와 그리고 점이층리 모두 다 원래 정상적인 단면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층의 역전 여부, 지층이 뒤집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연은 위로 뾰족한 모습이고, 그리고 건열은 아래로 뾰족한 모습.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단면을 보게 되면 역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2번 플룸 구조론. A와 B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돼 있는데, 뜨거운 플룸이란 말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 그러면 상승을 하겠지. 반대로 차가운 플룸은 밀도가 현재 크기 때문에 하강하겠지. 그래서 A가 바로 차가운 플룸, 상승하는 B가 뜨거운 플룸 되는 거지. 자, A는 섭입한 해양판 의해 생성돼 있는데, 해양판이 섭입하게 되면, 참고로 이게 무한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인 700m 부근까지 섭입한 다음에 그곳에 체류한다, 쌓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쌓이게 되다가 충분히 쌓이게 되면 이 전체 덩어리가 하강하는 게 바로 차가운 플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섭입에 의한 것 맞지. 자, B는 외핵과 멘틀 경계 부근, 바로 뜨거운 플룸은 현재 멘틀의 바닥에서, 바로 외핵과 멘틀의 경계인 이 멘틀의 바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나중에 현재 발사된 경계나 또는 열점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은 B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판의 내부란 말은 판 속, 그 단면 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판 경계 안쪽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판 경계가 아닌 곳에서 화산 분출이 일어날 수 있다. 바로 판 구조론 가지고 설명은 안 되지만 플룸 구조론 설명되는 바로 판 경계가 아닌 지역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열점에 관련된 이야기 되겠지. 참고로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판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열점과는, 이제 판의 경계와는 상관이 없다. 바로 열점에 의해서 바로 플룸 구조론 중에 이제 상승하는 플룸, 바로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바로 뜨거운 플룸이니까 맞는 말 되겠지. 자, 3번.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역 A, B, 이 지역 하부 생성된 주요 마그마 특성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A와 B가 있는 이 바다는 바로 태평양, 바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왼쪽 태평양이 됩니다. 참고로 A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이 지도 판 경계 구조 한번 볼게. 자, A가 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바로 A는 판의 경계가 아니지. 그러면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 화산 분출이 있었다. 이 말은 바로 열점이 되겠지. 하와이뿐만 아니라 열점은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페루, 칠레 해구, 그리고 안데스 산맥이 있는 수려면 경계가 되겠지.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A는 열점, B는 안데스 산맥이 있는 현재 수려면 경계다. 자, 참고로 가 같은 경우에 물이 공급되고 온도가 증가되고, 바로 이것은 수려면 경계에서 가능한 얘기지. 바로 B에 해당되는 거지. 섭입한 해양지학 또는 태적물로부터 탈수 과정이 일어나면서 멘틀에 물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물을 받은 멘틀이 녹는점이 낮아지면서 부분溶융되어서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들게 된 거지.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현재 암석이 마그마가 되면 고체가 액체가 되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밀도가 작아져. 그래서 상승하는 거지. 자, 이렇게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면 올라가다가 대륙지각 만나면 대륙지각에 열을 가해서 대륙지각을 녹이게 되는 거지. 근데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참고로 화강암질과 같은 말이 유물암질이지, 성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물암질 마그마가 상승한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해서 가열돼서 온도가 증가돼서 형성된다. 자, 이게 두 개가 섞여서 그 중간 성질인 안산암질 마그마가 결과적으로 수렴 경계에서는 분출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나는 바로 보면 나머지 A가 되겠지. 참고로 열점은 상승에 의해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지.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자, 기억. SiO2 함량 나오는데, 자, 기억은 현무암질, 그리고 니은은 유문암질. 참고로 현무암질은 현재 52% 이하고, 그리고 유문암질은 63% 이상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이 더 적고, 니은이 더 많겠지. 근데 기억이 더 높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자, 디귿. 압력 감소는 디귿에 해당한다. 맞는 말 되겠죠? 자, 디귿. 자, B의 하부에서는 화강암이 생성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디귿 하부. 자, 참고로 현무암질 마그마. 자, B의 하부란 말은 바로 수렴의 경계야.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이게 상승해서 현재 대륙지각 만나면 대륙지각을 녹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 참고로 두 개가 섞여서 결과적으로 안산암질이 분출된다 그랬어. 그런데 여기는 가능성이잖아. 생성될 수 있다잖아. 참고로 이 아래쪽에 현재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모두 다 섞이고 모두 다 나온다고 할 수는 없겠지. 참고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남아서 또는 올라오다가 조금만 올라오다가 말고 깊은 곳에 그대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유문암질 마그마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분인 화강암질 만들 수 있다. 화강암 역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자, 4번. 자, 음양 측심 자료 이용해서 해저 지형 알아보기 나와 있는데, 자, 지금 해구가 나타나는 어느 해역에 음양 측심 자료. 자, 해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구를 가로지른다 그랬어. 그러면 가다 보게 되면 깊은 곳이 나타나겠지. 참고로 이 음양 측심, 해수면에서 음파를 쏘게 되면 바닥면에 부딪히고 음파가 돌아오게 될 거야. 당연히 깊이가 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수심과 이 왕복 시간은 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것. 자, 초음파 속력은 지금 1500m/s라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수심으로부터 해구가 나타난 지점을 찾는다 돼 있는데, 참고로 해구란 곳은 가장 깊은, 자, 해구는 바다의 고랑 깊은 곳이 될 거니까 해구가 있는 곳이 수심이 깊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 P4가 바로 해구가 있는 곳이 되겠지. 참고로 이곳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10초라는 것은 왕복 시간이야. 근데 깊이란 건 편도지. 그럼 10초가 아니라 5초만 써야 되는 거지. 그러면 5초 동안 1500m/s로 달릴 거니까 바로 7500m가 되겠지. 참고로 해구라는 것은 6000m 이상 일반적인 지형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기억. 자, 기억은 수심에 비례한다. 자, 기억이 바로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수심에 비례하는 거 맞고, 자, 니은은 15000 아니지. 시간 전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는 편도 시간. 그래서 7500이 된다. 자, P2는 해구가 위치한다. 아니지. 해구가 한 것은 가장 깊은 곳 나타날 거니까 현재 P4가 되겠지. 자, 5번. 우리나라 동해 어느 해역 깊이 0에서 200m A시기, B시기. 일단 동해 동일한 지역이지만 시기만 달랐어. 근데 이 시기라는 것은 2월과 8월. 자, 그러면 2월과 8월이라는 말은 겨울과 여름이야. 그러면 깊은 곳은 햇빛이 강한 여름이나 햇빛이 약한 겨울이나 현재 깊숙한 곳까지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온도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해수면은 현재 햇빛이 강한 여름에 온도가 높았다가 현재 햇빛이 약한 겨울에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표층 부근, 바로 표면 부근의 온도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있겠지. 바로 A 같은 경우 현재 자, 온도가 아주 높게 25도 정도 나타났다. 바로 여름이 되겠지. 근데 자, B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봤자 10도를 약간 넘습니다. 그 말은 온도가 낮은 시기가 되겠지. 그래서 A가 바로 8월 여름, 그리고 B가 바로 2월 겨울 되겠지. 자, A 해수 밀도는 표층 깊이 200m보다 크다. 자, 표층 이야기했어. 자, 밀도 물어봤는데 밀도를 영향 주는 것은 밀도에 영향 주는 요소는 바로 수온과 염분이었지. 자, 밀도가 높으려면 수온이 낮거나 염분이 높거나 이런 거지. 그러면 수온이 낮고 염분 높으려면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는 이런 분포를 띠게 되는 거지. 그래서 등 밀도선 나타나 있지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지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A만 물어봤기 때문에 현재 표층이 좀 더 왼쪽 위에 있고 그리고 200m가 바로 오른쪽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200m가 더 밀도가 높다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생각해보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거겠지. 그래서 200m가 밀도 크다는 거. 자, B는 2월이다. B 2월 맞죠? 자, 디귿. 수온만 고려할 때 표층 산소 기체 용해도. 자, 기체 용해도는 수온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표층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A와 B의 표층 바로 0m 되는 구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0m 구간을 봤을 때 0m 위치는 수온이 8월이 훨씬 A가 훨씬 더 높지? 그러면 당연히 온도 높기 때문에 많이 안 녹아 있겠지. 그래서 온도가 낮은 2월 B일 때 현재 기체의 용해도가 이제 높게 될 것이다. 6번 어느 온대저기압 우리나라 통과하는 동안 관측소 P에서 T1, T5 자 6시간 간격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각 지상 일기도 온대저기압 중심 이동 경로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온난전선 또는 한랭전선 중 하나만 P를 통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 자 전선이라는 것은 공기가 밀고 들어오는 거니까 원래 일반적으로는 현재 온대저기압 온난전선과 그리고 한랭전선 사이에는 현재 남서풍이 불고 자 그리고 원래 온난전선 앞쪽에는 현재 원래는 남동풍이 불지만 거의 전선 따라서 불기 때문에 이건 현재 보면 거의 동풍계열 바람이 불겠지. 그리고 P 지점 한랭전선 뒤쪽에는 북서풍이 불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풍향의 변화 시간 T1에서 T5까지 풍향의 변화를 보게 되면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었어. 그 말은 바로 현재 한랭전선을 통했단 말이 되겠지. 자 그리고 그림을 보더라도 좀 알 수 있는 게 지금 두 개의 전선 중에 한 개의 전선 통과했다 그랬어. 근데 P 같은 경우 이미 벌써 온대저기압 통과했어. 원래 온대저기압이 편서풍 따라 이동할 때 먼저 통과하는 건 온난전선 그 다음 한랭전선이지. 근데 지금 이미 벌써 지금 한랭전선을 다 통과한 그림이기 때문에 최근에 통과한 것은 바로 당연히 한랭전선 되겠지. 원래 먼저는 온난전선이니까. 자 어쨌거나 여러 가지 정보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랭전선을 통과한 것이다. 자, T1과 T2 사이 전선 P를 통과 아니지. 지금 전선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기요소가 변하게 될 건데 지금 풍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풍향 변화를 보게 되면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는 T4와 T5가 되겠지? 이때 통과한 것이다. 자, P의 기온은 T1일 때가 T5일 때보다 높다. 참고로 전선을 통과한 것은 T4와 T5 사이야. 그러면 T1, T5 이야기 됐을 때 그러면 이건 전선을 통과한 거잖아. 자, T1은 전선을 통과하기 전, 그리고 T5는 전선을 통과한 후가 될 건데, 원래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자,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밀고 오는 거지. 그래서 한랭전선 통과하기 전에는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고 있던 거야. 근데 한랭전선을 통과하고 나면 찬 공기가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통과하기 전인 T1일 때가 더 기온이 높겠지. 그래서 통과하고 난 뒤에 T5일 때는 기온이 감소하게 될 거다. 찬 공기가 밀고 올 거니까. 자, 디귿. T2일 때 P의 상공에는 전선면이 나타난다. 지금 T2라는 것은 아직 전선 통과하기 전이지. 참고로 전선 통과하기 전은 바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 이 사이에는 비가 안 내리지. 맑은 날씨야. 맑은 날씨란 말은 구름이 없어. 참고로 구름이 있는 곳이 전선면을 따라 현재 공기가 상승하면서 자, 비가 내리는 거지. 자, 그러면 현재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는 현재 구름이 없단 말은 전선면도 없단 말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자, 온난전선의 앞쪽 그리고 한랭전선의 뒤쪽 이곳에 현재 전선면이 있고 구름이 분포하고 비가 내리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T2는 아직 전선을 통과하지 않은 한랭전선을 통과하지 않은 시기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가 될 거니까 자, 이 상공에는 전선면이 구름이 강수가 나타나지 않겠지. 자, 7번 그림은 지질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 순서에도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로디니아 형성 시작되어 있는데 로디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년 전후에 현재 존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약 한 12억 5천 자, 그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7억 년 전후로 해서 현재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어쨌거나 선캄브리아 시대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서양 확장은 원래 대서양은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판게아는 고생대 말에 형성되고 중생대 초부터 분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현재 대서양 확장 시작한 것은 중생대 초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속시식물 출현은 자, 속시식물은 언제 번성하냐면 바로 신생대잖아. 근데 이건 번성이야. 그러면 그 전에 먼저 나타나야 되겠지. 바로 중생대 말에 백악기 때 나타나고 그리고 신생대 초 이제 신생대 때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머드. 매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팔레오기, 네오기, 그리고 제4기. 바로 제4기 때 번성했던 현재 동물이야. 그럼 이들이 멸종하게 된단 말은 바로 신생대 말이 되겠지.
자, 기억. A의 최초의 육상식물, 바로 육상식물은 바로 고생대 중기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육상식물의 출현 바로 실누리학이지. 이 기까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최초의 육상식물, 현재 고생대 중기쯤 될 건데 지금 성칸물의 시대와 중생대 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고생대가 있을 거니까 맞는 말 되겠지. 자, B의 방추충. 자, 방추충은 푸줄리나라고도 하는데 고생대 말에 후기에 번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중생대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고생대 말에 번성한 방추충 번성 말이 안 맞겠지. 자, C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C는 중생대 말과 신생대 말 돼 있는데 참고로 히말라야 산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생대 때 형성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참고로 신생대는 0.66억 6,600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충돌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3,800만 년 전이야. 바로 신생대의 중간쯤 된단 말이지. 그럼 C는 당연히 이때 현재 히말라야 산맥 형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자, 신생대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3,800만 년 전. 자, 8번. 자, 어느 태풍 이동 경로 6시간 간격 나타낸 것 돼 있고, 자, 적외 영상이 나와 있어. 참고로 적외 영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 현재 구름을 관측할 때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그리고 적외 영상은 구름의 높이를, 특히 구름 상단의 높이를 말하는 거지. 구름 높이, 상단의 높이가 높을수록 밝은 색깔,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이거는 바로 온도가 결정되는 거지.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구름은 대륙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은 놈이 높은 것. 자, 이놈은 색깔이 밝게 나타난다. 자, 기억. 태풍의 중심기압 T4일 때가 T7일 때보다 높다 나와 있는데 중심기압은 바로 태풍의 세력을 의미해 주는 거지. 근데 태풍의 에너지원은 바로 수증기의 잠열, 따뜻한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얻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태풍은 저기압이다 보니까 세력이 강할수록 기압이 낮아. 그래서 기압이 낮은 놈일수록 세력이 강해. 그럼 이 기압 변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력 변화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바다로부터 이제 지금 T7까지 갔단 말은 육지를 가로질러 갔어. 그럼 육지로 올라가게 되면, 상륙하게 되면, 육지는 더 이상 수증기를 받지 못하잖아? 에너지를 받지 못해. 그리고, 자, 바다보다도 훨씬 울퉁불퉁해. 그러면 태풍이라는 놈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많지. 그래서 대륙을 지나고 나면, 현재 육지에 상륙하고 나면 세력이 아주 약해집니다. 세력이 약해진단 말은 반대로 기압은 높아지게 되겠지? 바로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진단 말은 오히려 기압이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을 T7일 때 오히려 기압이 높겠지. 자, T6, T7 동안 관측소 A 풍향. 자, 풍향은 태풍 진행 경로에서 오른쪽인지 왼쪽 이걸 묻는 거지. 지금 태풍 진행 경로에 대해서 A는 왼쪽에 있다. 자, 우리 이해하겠지? 태풍 오시면 위험. 태풍의 오른쪽은 OC,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고 그리고 위험 반응이다. 근데 A는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겠지. 자,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 맞다. 자, 디귿. 나에서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영역 B가 영역 C보다 낮다. 온도. 자, 온도는 구름 상단의 높이가 높을수록,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온도가 낮아. 자, 그러면 B와 C를 봤을 때 C가 더 밝기 때문에 C가 더 높다는 거지? 그럼 C의 온도가 더 낮겠지. 그래서 현재 B가 더 온도가 높고 C가 더 높기 때문에 C가 더 온도가 낮다. 자, 9번. 자, 9번. 자, 그림은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에 위치한 행성 AD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이 받는 복사 에너지 양, 그리고 중심별의 광도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액체 상태 물 존재 가능성. 자, 이 말은 바로 생명 가능 시대에 묻고 있는 건데, 참고로, 자, 태양 1이고 지구가 1, 바로 1 되어 있는 C가 바로 지구와 동일하게 되겠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자,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하려면 그 행성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에너지가 나와 있는데, 자, 행성들은 복사 평행 상태에 있을 거야. 처음엔 아니겠지만 시간 지나면 복사 평행 상태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복사 평행이란 말은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동일해. 근데 바로 이 S라는 것은 받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흡수와 방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구와 현재 같은
에너지를 받으면, 같은 양 에너지를 받으면 같은 양만큼 아마 방출하게 될 거야. 원래 세밀하게 따지면 그 행성의 뭐 대기 양이나 대기 구성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나 또는 표면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무시하고 현재 우리는 가능성만 확인하는 거니까 한번 볼게. 자, 그러면 흡수와 방출은 어떤 물체가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을 때 방출한 에너지, 바로 시그마 T의 사승, 우리가 알고 있는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자, 이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흡수와 방출 동일하기 때문에 지구와 유사한 온도를 가지려면 흡수한 양, 방출한 양이 동일하다. 자, 그래야지 온도 동일하겠지? 자, 그러면 방출한 양이 동일하려면 복사 평형 상태니까 흡수한 양도 동일해야 될 거야. 그러면 흡수한 양이 지구와 동일하려면 지구가 흡수를 1을 하기 때문에 역시 다른 행성들도 결과적으로 흡수를 1을 해야지만이 지구와 유사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럼 지금 1인 것은 바로 C, D가 되겠지? 자, 근데 A가 D보다 높다라 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지. 참고로 A 같은 경우는 현재 에너지를 4배로 많이 받는 거야. 지구보다.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아주 높겠지. 그러면 액체한테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지. 지구와 유사한 애를 찾으라.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참고로 D 같은 게 지구와 완벽히 동일할 수는 없잖아. 대기 상태나 현재 보면 표면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D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는 더더욱 아니게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D보다 높다. 이렇게 오답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 니은 생명 가능지대 폭. 자, 생명 가능지대는 바로 광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생명 가능지대 거리,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 거리도 멀고 그 폭도 커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중심별의 광도만 생각하면 될 거니까 B와 C를 고려해 보면 광도는 현재 B가 더 크니까 이제 B가 더 넓다는 것 이해할 수가 있겠지. 중심별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C가 D보다 멀다. 자, 지금 C와 D를 보게 되면 받는 에너지 양은 동일합니다. 자, 생각해봐. 자, 내가 난로가 있는데 현재 난로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똑같아. 그런데 광도가 바로 난로의 화력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C와 D, 지금 1과 4야. 그 중심별의 광도가 1과 4야. 그러면 D의 중심별이 화력이 4배로 좋단 말이지. 에너지를 4배로 내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런데 자, 그 난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똑같아. 그 말은 난로의 화력이 강해졌으면 내가 동일한 거리라면 아주 더 뜨거워질 거야. 그럼 내가 좀 더 멀어져야지만이 같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현재 D 중심별 광도 큰데도 받는 에너지량이 같으려면 당연히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C는 현재 중심별 광도가 1, D는 중심별 광도가 4. 그래서 동일한 에너지를 받으려면 D는 현재 중심별 에너지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D는 좀 더 멀리 가 있어야 C처럼 C와 같은 양을 받을 수 있단 말이 되는 거지. 자,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그림과는 어떤 은하 모습, 나는 이 은하 관측된 수소 방출선 A 위치 나와 있는데 기준 파장이 656.3입니다. 그리고 관측된 파장이 760이야.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멀어지게 되고 적세편에 나타나게 되잖아. 물론 가까이 있는 은하 같은 경우에는 우주 팽창 효과보다 서로 간의 인력에 의해서 접근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은하들은 우주 팽창 때문에 멀어진다. 그래서 적세편이가 나타난다. 관측 파장이 길어진다. 근데 이렇게 관측 파장이 길어질 때 파장 변화는 몇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몇 나노미터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00나노미터 이상 변했잖아. 바로 이 경우는 바로 적세편이 크다, 멀어지는 후퇴 속도가 크다, 거리가 멀다. 바로 퀘이사를 의미합니다. 자, 기억.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우리 은하보다 작다. 자, 우리 은하는 일반적인 은하인데, 자, 얘들은 바로 특이 은하지. 특이 은하는 세이퍼트, 퀘이사, 그리고 전파 은하 모두 다 현재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지. 그 특이 은하니까 현재 더 에너지를 많이 낸다. 중심부에 거대 질량 블랙홀. 자, 거대 막대한 에너지를 낸단 말은 그만큼 중심부에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블랙홀이 다 존재할 것이다. 특이 은하는 모두 다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겠지? 자, 디귿. 우리 은하까지 거리는 400메가파섹. 참고로 은하의 지금 거리 관련된 식은 현재 이 은하 후퇴 속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 허블 상수까지 나와 있는데, 바로 은하의 거리와 관련된 건 식은 허블의 법칙 V는 HR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많이 쓰는 것 도플러 효과 이걸 쓰긴 쓸 건데 그 이전에 V는 HR 요거 좀 고쳐볼게. V는 HR이다 라고 했을 때 R은 결과적으로 H분의 V가 되겠지. 그럼 이 H는 나와 있기 때문에 V를 결과적으로 구하게 되면 R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 V는 바로 위에 제시되어 있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되는 거지. 바로 파장 변화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게 되면 현재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다. C는 광속, 람다 제로는 기준 파장, 델타 람다는 파장 변화량이 되겠지? 자, 그러면 기준 파장이 656.3이고 파장 변화량이 103.7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 결과를 C분의 V는 30만 분의 V가 될 거니까 V를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구하면 얼마냐면 현재 47,423.7 뭐 쭉 뒤에 이어지지만 이 정도 구했습니다. 47,400 정도가 나와. 자,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위에 h분의 b, h분의 v 밑에 그대로 넣게 되면 70분의 4700, 423 그대로 되게 되면 값은 677.4가 나옵니다. 뒤에 거 좀 뗀 거야. 어쨌든 이 값은 400보다 크다는 것 알 수가 있지. 자, 그런데 이렇게 값을 구하면 너무 힘듭니다. 실제로 이걸 계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해도 돼. 계산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안 해도 돼. 간단하게 대략적 숫자만 구해서 확인해도 됩니다. 확실하게 현재 400 언저리 값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400보다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값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할 거잖아. 그럼 400을 제시해 보자. 만약 거리가 400이었다면 R이 400이었다면 V는 HR, H가 7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V가 바로 28,000이다. 이 말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값이 28,000. 자, V가 만약 28,000이면 자, 30만 분의 V이기 때문에 현재 이 값은 10분의 1. 30만 분의 28,000은 10분의 1보다 약간 더 작은 값이야. 그런데 10분의 1이 30만 분의 28,000보다 더 크잖아? 그러면 10분의 1과 좀 비교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656.3이 656.3분의 103.7은 한 6분의 1보다 약간 더 크잖아. 맞지? 10분의 1보다는 크다는 거지. 이게 10분의 1보다 크단 말은 30만 분의 28,000보다 더 크겠지. 이렇게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 굳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10분의 1보다 크단 말은 30만 분의 28,000보다 크다. 그 말은 바로 이놈의 거리가 더 멀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자, 11번. 대기와 해양에 의해 남북 방향으로 연평균 에너지 수송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가볼게. 에너지 수송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바로 적도북은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수송되게 될 것이다. 근데 북쪽 방향, 자, 북반구라면 북쪽으로, 남반구라면 남쪽으로 이동되겠지? 플러스 방향이 지금 북쪽 방향에 나와 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가지는 이곳이 바로 북반구가 되겠지. 오른쪽이 북반구, 왼쪽이 남반구가 될 겁니다. 자, 기억. A에서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이 해양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보다 많다. 자, 이 값은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지. 자, 에너지 값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세로축의 값이 누가 더 큰지만 비교하면 된다. 자, 그러면 A에서 해양은 이만큼, 그리고 현재 대기에 의해서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대륙에 의한 에너지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니은 A는 대기 대순환, 간접순환 영역에 위치한다. 참고로 대기순환에서 간접순환은 바로 패렐순환, 바로 위도 30도에서 60도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0에서 30도야. 그 말은 바로 헤들리 순환이 있는 직접순환이 일어나는 곳이 맞지 않더라. 자, 디귿. B의 해역에서 쿠로시오 해류가 자, 에너지 수송이 일어난다 돼 있는데 바로 쿠로시오 해류의 위치를 알고 있느냐 그 말이지. 참고로 쿠로시오 해류는 북반구에 있는 아열대 순환입니다. 바로 난류야. 자, 그러면 아열대 순환은 위도 30도를 중심으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자, P가 바로 지금 나타나 있는 북반구의 30도 부분이야. 그러면 당연히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가 지나가고 있겠지. 반대편에는 물론 캘리포니아 해류, 한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30도 기준으로 해서 오르고 내려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겠지. 그래서 30도 지역, B 지역에 이 쿠로시오 해류 지나갈 것이다. 맞는 말 되겠지. 자, 12번.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 관측한 해수면 높이 편차, 해수면의 높이 편차가 나와 있어. 참고로 라니냐만 좀 생각을 해보면 동태평양이라 그랬단 말이야. 라니냐일 때는 무역풍이 강화되는 거야. 그럼 표층에 있는 물들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많이 보낸다 그 말이지. 그러면 동쪽에 있는 물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동쪽은 오히려 현재 원래 50 주다가 100을 줬기 때문에 물량이 적으니까 해수면이 낮아지게 되겠지.
자, 그래서 라니나 때 무역풍 강화되면서 동쪽 해수면이 하강하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값까지는 현재 A가 바로 라니나가 되겠지. 반대로 엘니뇨라면 현재 평상시보다 적게 보낼 거니까 오히려 해수면이 높아지는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될 거야. 그래서 A가 바로 마이너스니까 라니냐, B는 플러스니까 엘니뇨가 되겠지. 동태평양 적도분 해역 용승 A가 B보다 약하다. 참고로 용승은 자, 바다의 심부에서 올라오게 되는 건데 표층에서 많이 빠져나갈수록 용승은 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용승은 라니냐 A일 때가 더 강하다. 근데 A가 B보다 약하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자,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 A 강수량 편차 나와 있는데, 자, 서태평양에서는 현재 동쪽에 있는 표층이 있는 따뜻한 물이 모여서 서쪽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자, 서쪽 해역은 수온이 높습니다.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상승 기류가 강화되고 수증기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강수량이 많아져. 그래서 강수량은 현재 수온에 비례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A는 라니냐니까 현재 무역풍이 강화되면서 동쪽에 있는 따뜻한 물들이,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들이 많이 서쪽으로 이동돼서 서쪽의 현재 수온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강수량이 많아진 것 맞지? 자, 디귿. 적도부근 해역 동태평양 해면기압 편차 마이너스 서태평양 해면기압 편차 나와 있는데, 자, 기압이 편차 그랬어. 자, 기압, 단순한 기압 누가 더 크다 작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변화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바로 라니나인데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 현재 기압은 수온과 반비례관계를 가집니다. 표면 기압, 수온과. 자, 그러면 라니나일 때 무역풍이 강화되면서 동태평양은 현재 무역풍 강화되면서 표층에 있는 물들이 많이 빠져나고 한류 유입이 많고 용승이 강화돼서 표층 수온이 낮아져. 그럼 수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압은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동쪽은 해면 기압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서태평양은 수온이 증가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많이 모였으니까 수온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기압은 감소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일 때 라니나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값을 뺄 거니까 자, 그 값이 오히려 더 크겠지. B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값을 뺄 거니까 오히려 B는 더 작겠지. 그래서 A가 더 크다는 것 맞는 말 되겠지. 자, 13번 그림은 빅뱅 우주론 따라 팽창하는 우주 모양 A와 B, 자, 우주 팽창 속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A 같은 경우는 세로축이 팽창 속도이기 때문에 A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 말이지. 근데 B 같은 경우는 그래프 현재 내려오다 다시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감속하다가 현재 다시 가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볼게. T 시기의 A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지금 T, 자, A든 B든 모두 다 T일 때 팽창 속도가 플러스 값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모두 다 당연히 팽창하고 있겠지. 자, 그래서 특히 A 같은 경우는 현재 속도가 T일 때 아주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팽창하고 있다. 자, 니은 T 시기 이후 현재까지 B의 우주 계속 가속 팽창 아니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감속을 하다가 가속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T 시기에 우주 복사 온도가 A가 B보다 낮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전체 팽창을 누가 더 많이 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참고로 지금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지금 A와 B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A와 B를 보게 되면 A는 초기에 속도가 아주 빠르다가 점점 감소해서 지금 현재 B와 속도 똑같아졌어. 그러면 전체적인 속도를 본다면 세로축의 값을 평균한 것이 평균 속도가 되겠지? 그러면 이 세로축의 값, 자, 평균 값이 바로 A가 B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전체적으로 현재 A의 평균 팽창 속도가 더 컸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A가 더 많이 팽창했어. 자, T로부터 시작해서 A가 더 많이 팽창했고 B는 좀 덜 팽창했어. 그런데 지금 온도 똑같단 말이야. 근데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 그러면 A는 많이 팽창해서 그리고 B는 조금 팽창해서 지금 온도 똑같단 말이잖아. 팽창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초기에 바로 T일 때 A 온도가 더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왜냐하면 A가 많이 팽창했단 말은 A는 많이 온도가 감소한 것. B는 조금 팽창했단 말은 B는 조금 온도가 감소한 것. 이 감소한 것이 결과적으로 온도가 같다. 그러면 초기에 온도는 T일 때 온도는 A가 더 높았다는 거지. A는 많이 감소해서 지금, B는 조금 감소해서 지금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현재 T일 때 A가 온도가 더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A가 B보다 낮다는 말 틀렸다.
팽창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지구 자전축 경사각 그리고 공전궤도 20률 변화 나와 있는데, 자, 갑시다. 기억. 35도n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지금 변화 요소가 경사각 변화와 20률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지금 참고로 원래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지. 근데 가장 쉬운 건 경사각이야. 자, 지구 자전축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계절 변화 생기는 거잖아. 바로 연교차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경사각 크기가 클수록 연교차는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하면 더 쉬운데, 지금 A 시기를 보게 되면 경사각은 현재 값이 동일합니다. 경사각은 현재와 동일해. 그러면 20률만 고려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20률만 고려하면 되는데 20률은 현재 값보다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어. 자, 20률 바로 지구 공전 궤도가 찌그러져 있는 정도, 납작한 정도, 또는 자, 중심으로부터 초점, 태양이 있는 초점이 멀어져 있는 정도야. 그러면 20률이 더 크단 말은 현재 지구 타원 궤도가, 지구 공전 궤도가 좀 더 찌그러져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20률이 커지게 되면 공전 궤도가 좀 더 찌그러집니다. 자, 그럼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자, 지금 북반구잖아. 35도 N이니까 북반구니까, 북반구는 지금 근일점에 있을 때 오히려 겨울이고 원일점에 있을 때 여름이에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20률이 달라지게 되면 각 반구의 각 계절에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변화야. 지금 20률이 커지게 되면 지금 겨울 봐봐. 겨울 거리는 좀 더 가까워지게 되고 여름 거리는 좀 더 멀어지게 돼. 자,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자, 여름에 좀 더 멀어졌다. 그러면 태양이라는 난로가 좀 더 멀어졌기 때문에 여름 기온은 떨어지고, 자, 겨울에는 태양이 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겨울 기온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겠지? 자, 그러면 겨울 기온 올라오고 여름 기온 내려오고 바로 연교차가 감소하게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A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현재 틀렸다게 되겠지. 연교차는 감소한다. 자, 니은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B 시기와 현재가 같다. 참고로 근일점 위치할 때 그랬는데, 자, 이거는 20률을 비교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B일 때 20률, 참고로 20률은 동일합니다. 참고로 20률이 달라지게 되면 지구로부터 근일점 거리, 원일점 거리 달라지게 되는 거지. 만약 20률이 증가하게 되면 근일점 거리는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 20률 그리고 원일점 거리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B 시기일 때는 20률이 현재와 동일하다. 찌그러져 있는 정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지구로부터 근일점까지 거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양은 현재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겠지. 지구는 구형이니까. 자, 디귿 35도 S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 A 시기가 B 시기보다 낮다. 참고로 원래는 두 가지, 바로 경사각 변화와 그리고 20률 변화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돼. 자, 그런데 A 시기, B 시기 나와 있는데, 자, 일단 20률부터 먼저 볼게. A 같은 경우는 B 시기일 때 20률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B일 때는 20률이 현재 동일하니까 현재 A일 때 20률이 더 클 것이다. 자, 그럼 20률이 더 커지면 한번 볼게. 근데 35도 S야. 남반구야. 자, 20률이 커지는 경우 앞에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는 남반구를 물어봤으니까 북반구와 남반구는 반대. 그래서 왼쪽 근일점에 있을 때 오히려 현재 여름, 겨울, 여름, 겨울 됩니다. 자, 그러면 북반구라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겨울 같은 경우는 자, 20률이 증가하게 되면 겨울에 태양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겨울 기온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지. 자, 여름 같은 경우는 현재 20률이 커지게 되면 여름의 태양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지. 더 감소했지.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기온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름 기온은 올라가고 겨울 기온은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연교차는 커지게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겨울 기온은 현재 태양과의 거리 20률 커지게 되면 남반구의 경우 겨울에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겨울 기온은 감소한다. 자, 그래서 겨울철 평균 기온은 감소한다, 낮다, 맞는 말 되겠지? 자, 근데 이거는 20률만 본 거고, 자, 자전축 경사까지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이 두 가지 요소 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모두 다 변화 경향은 동일합니다.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리거나 셋 다 맞거나 셋 다 틀리거나 같은 경향으로 변해야 돼. 하나는 증가시키고 하나는 감소시키고, 그럼 두 가지 효과 중에 누가 더 효과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거 안 배웠어. 자, 그래서 둘 다 변화 경향이 동일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사각 변화는 해보지 않더라도 현재 이심률 변화와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돼. 자, 그렇지만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이심률 가지고 따졌을 때는 겨울 기온이 감소하는데, 자, 이제 경사각 보겠습니다. 자, 경사각은 현재 A와 B의 경사각을 비교해 보면, 자, B일 때 경사각이 지금 더 작지. 경사각이 작아진단 말은 이 경사각 때문에 계절 변화 생긴다. 이건 북반구든 남반구든 다 변화 경향이 동일합니다. 자, 경사각이 줄었단 말은 계절 변화, 이렇게 경사각이니까 경사각 줄었단 말은 계절 변화 정도가 감소한다. 계절 변화 정도가 감소한단 말은 현재 당연히, 자, 여름 기온은 내려오고 겨울 기온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B일 때가 그렇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경사각을 비교하면 A일 때가 경사각이 더 큰 거지. 그러면 A가 경사각이 더 크기 때문에 A가 B보다 연교차가 더 크다. 연교차가 크다 말은 여름 기온은 더 높아지고 겨울 기온은 더 낮고, 이게 바로 연교차가 큰 거지. 자, 그래서 연교차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울 기온 감소. 자, 두 요소가 변화 경향이 동일하다는 거. 자, 15번. 동일 경도를 따라 이동한 지괴의 현재 위치와 시기별 고지의 극 위치 나와 있는데, 자, 기억. 90m의 지괴는 북방에 위치하였다 돼 있는데, 참고로 이 고지작의 문제는 참고로 밑에 단조상이 나와 있듯이 지리상의 극과 지작의 극이 동일하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지작의 극, 이놈들이 움직여 보이는 것, 자, 다시 말하지만 고지작이 극의 고향은 지리상의 극이다. 참고로 이 지작이 극이 움직여 보이는 것은 대륙의 이동 때문이다. 대륙의 이동에 의해서 고지작의 극이 이동돼 보인다. 그래서 겉보기 이동이란 말을 하는 거지. 겉으로 봤을 때 움직여 보인다. 자, 그리고 이들은 항상 세트로 움직인다는 것. 바로 대륙과 고지작의 극은 한 세트로 움직인다는 것.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 자, 그러면 90m일 때, 자, 원래 고지작의 극은 원래 고향은 지리산의 극이라 그랬어. 그러면 90 있는 이 점에서 지리산 극으로 북극으로 이 점을 옮겨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합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괴 역시 같은 방향, 현재 이 경도를 따라서 현재 밑으로 쭉 내려오는 방향, 같은 방향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위치가 한 칸이 15도이기 때문에 90인 지작의 극을, 자, 30도만큼 이동시켰기 때문에 지괴 역시 현재 30도만큼 같은 방향으로 현재 경도 따라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럼 지괴는 현재 이 위치에 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위치를 보게 되면 적도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한 칸이 15도니까 남반구, 남이 15도가 되겠지. 그래서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가 되겠지. 자, 니은 지괴에서 구한 고지작의 복각 400ma, 500ma. 자, 고지작의 복각. 고지작의 복각은 현재 암석의 생성 당시 위도값과 유상값 비슷한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400ma와 500ma. 원래 이 지괴의 위치, 자, 지작의 극을 지리산의 극으로 갖다 놓으면서 그와 함께 움직이는 대륙 위치 변화를 보면 되겠지? 자, 오케이. 좀 깨끗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00인 고지의 극을 지리산 극으로 원래 고향으로 보낼 거야. 그런데 이때 대륙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한 칸 15도, 지궤를 15도만큼 이동시키면 현재 400ma일 때는 이 위치가 되겠지. 자, 그리고 자, 500ma, 저 500ma일 때는 참고로 자, 쭉 올라가게 되면 지금 한, 둘, 셋, 세 칸을 갑니다. 바로 45도를 이동하겠지. 근데 고지의 극을 원래 위치, 원래 고향인 지리산의 극으로 보냈지. 그러면 이와 함께 세트인 대륙도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강만큼 움직인다. 지계 역시 지리산 극을 향해서 45도만큼 위로 올라간다. 세 칸 올라간다. 그러면 위치가 바로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두 개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좀 더 고緯도에 있는 현재 북위 60도까지 간 500m일 때가 좀 더 위도가 크기 때문에 복각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디귿. 지계 평균 이동 속도 400ma, 250, 그리고 90 현재 나와 있는데 현재 지계랑 그리고 고지의 극은 세트라 그랬어. 대륙이 움직인 만큼 지금
고지자의 극도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대륙을 굳이 다 구할 필요 없이 현재 고지자의 극이 대륙이 움직인 만큼 고지자의 극이 움직일 거니까 고지자의 극의 이동, 현재 양만 비교하면 되겠지. 대륙이 이동만큼 고지자의 극도 이동한다. 자, 그러면 400. 자, 400에서 250까지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지금 칸을 하면 한 칸, 두 칸, 30 정도 움직였어. 자, 근데 90에서 현재, 90에서 현재 하려면 역시 한 칸, 두 칸, 지금 30이야. 두 개 양 같다는 거지. 그러면 현재 누가 더 빠르단 말은 틀렸다 되겠지. 자, 16번. 자, 16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기억되는 이 바깥층에 있는 나에서 바깥층에 있는 기억. 자, 이 짙은 색깔이 바로 대류층이 되는 거지. 만약에 원래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에는 대류가 일어나는 곳은 바깥층에 있고, 그리고 질량 큰 별 같은 경우에는 중심에 대류 핵이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가 같은 경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 니은이 만약 대류라면, 자, 가가 만약 작은 별이라면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넣을 때 바로 태양이 바로 바깥층에 대류층이 있는 건데, 이렇게 대류가 일어난 층이 많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모양 구조가 맞지 않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짙은 색깔 기억이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층이라는 것. 자, 그래서 가는 현재 5배, 그리고 나는 100 질량을 가진 별이 되겠지. 자,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 전체 질량 나와 있는데, 자,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0.259, 그리고 현재 나 같은 경우는 0.975에서 1.0이니까 이 차이를 구하면 0.065가 될 거야. 당장 생각하면 10배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맞지? 그런데 현재 질량 값이니까 가는 원래 질량 자체가 5배라고 그랬어. 그러면 0.25에 곱하기 5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현재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약 50배가 되겠지. 자, 그리고 주결 흡수. 자, 지금 나와 있는 헬륨 함량비의 증가 속도, 이거는 진화 속도를 의미하게 되겠지. 참고로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 자, 17번. 자, 지금 밀도 변화 나와 있는데, 지금 B 같은 경우는 나머지 액 0.68이 됩니다. 현재니까 A가 바로 암흑 물질, B가 바로 암흑 에너지, C가 현재 보통 물질이 될 거야. 자, 근데 디귿만 좀 볼게. 자, C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보다 낮다 돼 있는데, 지금 T일 때는 우주 크기가 2분의 1이야. 자, 그런데 2분의 1이란 말은 크기가 2분의 1이면 부피는 당연히 현재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부피는 8분의 1이 되겠지. 세제곱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원래 물질들은 양이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양은 그대로야. 변화가 없지, 과거나 지금이나. 그런데 부피가 지금 8분의 1이 된 시기야. 훨씬 더 작은 거지. 그러면 물질 양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밀도는 증가되겠지. 자, 부피를 8분의 1, 자, 줄이게 되면 밀도는 커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물질의 양은 그대로기 때문에 8을 다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밀도의 변화에 지금 생각하는 건 현재 양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8분의 1로 줄었다. 그러면 밀도는 증가할 것이다. 부피가 현재 보면 감소한 만큼 역으로 증가하게 될 거야. 그래서 0.05에 현재 8을 곱하면 0.4, 그리고 0.27은 현재 2.16이 될 겁니다. 근데 B의 밀도는 그대로 나와 있잖아, 맞지? 현재 B의 밀도는 현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흑 에너지는 양이 늘어날 거니까 이건 굳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보면 되겠지. 자, 그럼 총합은 현재 3.24야. 자, 그럼 문제에서 묻는 것은 총합이 3.24인데 C의 밀도를 물어봤지? 그러면 3.24에서 0.4는 10%를 넘잖아. 그럼 10%보다 낮단 말은 틀렸다는 거지. 자, 18번. 자, 18번에서 니은 때문에 여러분 헷갈렸을 건데, 자, 광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광도는 현재 4파열 제곱 시그마 t의 4승, 얼 제곱 t 4승 곱하면 되는데, 얼과 t가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자, 가 같은 경우는 표면도가 1이고 반지름이 10이니까 얼 제곱하게 되면 100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역시 얼 제곱 t 4승 하게 되면 이거는 만이 됩니다. 바로 5등급, 현재 그리고 10등급 차가 될 거야. 바로 태양과. 자, 이건 절대 등급 차이가 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지구로부터 거리가 6배 멀다. 참고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어두워지지. 밝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돼. 자, 그러면 현재 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절대 등급이 지금 원래 태양의 등급이 플러스 4.8이니까 밝기가 100배란 말은 5등급 차이.
그러면 5등급이 더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0.2.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현재 만배 차이니까 5등급, 5등급, 10등급이 더 낮은 마이너스 5.2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지금 가 같은 경우는 5등급이 지금 변한 거고,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현재 9등급이 변한 거지. 자, 먼저 가부터 볼게. 자, 다시 말하지만 가 같은 경우에 원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야. 근데 4.8이란 말은 5등급 밝기가 어두워졌다. 그 말이 되겠지? 100배만큼 어두워졌다. 그럼 이 거리는 10배가 된 거지. 절대 등급은 10파섹에서 측정하는 거니까 참고로 10파섹의 거리가 10배가 되게 되면 100파섹이 되겠지. 그래서 가의 실제 거리는 100파섹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 볼게. 나 같은 경우는 9등급이 변했어. 9등급의 변화란 말은 뭐냐면 5등급 변하고 추가적으로 4등급 변한 거지. 그러면 밝기는 100배 변하고 또 40배가 변한 거야. 이렇게 총 400배가 변한 게 되겠지. 자, 생각해 볼게. 당장에 5등급 변했다. 그 말은 100배가 밝기가 어두워졌다. 그 말은 거리가 10배가 되겠지. 일단 5등급 차만 고려하면 100파섹, 10파섹이 100파섹이 되었을 거야. 자, 그런데 5등급만 변한 게 아니라 9등급 변했으니까 4등급이 더 변한 거지. 그 말은 약 40배가 더 어두워지게 된 거지. 자, 그런데 거리를 보게 되면 이미 벌써 100파섹은 가가 100파섹이야. 그리고 나를 100파섹으로 고쳐서 5등급 변화시켰어. 근데 나는 40배 더 어두워. 그 말은 현재 자 거리 변화가 거리가 밝기를 40배만큼 줄게 만드는 어둡게 만든다 그 말이잖아. 근데 6배를 하게 되면 36분의 1로 줄잖아. 밝기는 40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그 말은 거리는 6보다는 더 멀다는 거지. 30분의 6이 1이 아니라 40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됐나? 그래서 거리는 6배보다 더 큰 값이 될 것이다. 뭐 정확히 말하면 루트 40이 되겠지. 이 정도 배수만큼 변화대가 되겠지. 어쨌거나 40배니까 36보다 큰 숫자. 그래서 6배보다 더 거리가 멀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번. 자, X 반감기 1.5억년 돼 있는데 니은만 좀 보겠습니다. 단층, 자, 고생대 형성. 자, 참고로 고생대는 5.4억에서 2.5억까지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암석 생성 이후에 지금 1.5억년이 경과됐대. 반감기가 1.5억인데. 자, 그러면 반감을 1회 한 거니까 자, 반감 1회 하면 방사성원소 결과적으로 50%로 감소하게 되고 원래 재료였던 게 50%, 50이 생성되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A란 게 지금 생성된 자원소니까 원래 X 양은 2A란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게 시간 지나면 A 0.5A, 0.25A, 0.125A 이렇게 변할 거야. 반감 계속 하겠지. 자, 그러면 0.5A 됐을 때는 반감 두 번 한 3억이 될 거야. 그럼 Y는 이때 1.5A가 되겠지. 총량은 2A가 돼야 되니까 같은 방식으로 쭉 되게 될 건데 지금 지층의 생성 순서를 보게 되면 PA 단층 Q야. 그러면 Q 같은 경우에 지금 1.6A이기 때문에 1.5A보다 더 늘어난 상태에 자원수가 더 늘어났단 말은 시간이 더 지난 것 3억을 초과한 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단층은 현재 3억을 초과한 그 이전이야. 더 과거니까 고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P까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 1.8A 이 값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1.5A, 1.75A, 1.875A가 될 거야. 그러면 이 값은 뭐 4.5억 그리고 6억이 되겠지. 자, 그러면 1.8A, 1.8 이 값이 정확하지 않단 말이야. 자, 그러면 원래 1.75A와 1.875A의 딱 중간값이 얼마냐면 1.8125A야. 자, 이 값. 그럼 원래는 4.5과 6억의 딱 중간이 아니라 원래 반감하는 속도는 점차 그 곡선 생각하시면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4.5억에서 6억 될 때 다시 1.75A에서 1.875A 될 때 딱 중간이 1.8125A는 참고로 이 전체 기간 4.5와 6억 1.5억의 반인 0.75억 약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반감하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완만해지나 맞지? 현재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반감하는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현재 1.75A에서 1.875A 갈 때 딱 중간값이 됐을 때 그 기간은 전체 시간이 1.5억이라면 현재 1.5억에서 반, 바로 0.75억 안 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기간은 1.8125 대 A 됐을 때 5.25억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아직
고생대 안에 있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1.8125A가 아니라 1.8이잖아.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이야. 그러면 5.25억보다 더 작은 값이겠지. 당연히 고생대 안에 있겠지. 그래서 P도 고생대, Q도 고생대가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단층도 고생대라는 거지. 그래서 1.8A가 어느 시점인지 1.6A가 어느 시점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20번. 자, 이건 니은과 디귿만 보겠습니다. 니은.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파장 점차 짧아진다 돼 있는데 참고로 이때가 시순속도, 후퇴속도 가장 클 때야. 자, 후퇴하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지. 자, 이때 가장 길 때가 되는 거지. 그럼 그 이후로는 계속 현재 보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접근 속도가 최대일 때 가장 짧아지게 된 거지. 이때가 가장 짧을 때야. 그러면 T4에서 T5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파장은 계속 길어지게 되겠지. 자, 디귿. 중심별의 공전 속도 20 루트 3.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어떤 속도를 구하기 좀 어렵잖아, 맞지? 속도 나와 있는 값 그래프가 잘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게. 주기가 지금 3칸이잖아. 이렇게 3칸에 의해서 딱 주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3칸일 때 주기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말은 한 칸은 바로 한 바퀴가 360도니까 3분의 1. 바로 한 칸은 120도로 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T3일 때 딱 중심을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중심 지나서 한 칸 갔다. 그럼 120도가 될 거잖아. 이때 120도 갔을 때 현재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그 말은 120도 갔을 때 이게 특수각이잖아. 특수각이니까 현재 30이 나왔단 말은 결과적으로 시선 속도가 30이란 말은 원래 속도인 공전 속도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